자, 안녕하세요. 북하나입니다. 2022년 8월 11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요. 8월 10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잘 하셨나요? 오늘 시장은 오랜만에 조금 빠졌어요.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였더니 종목들이 다시 꼬라박았습니다.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시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승을 하다가 꼬꾸라지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수급이 들어오는데 대량 수급이 들어오고 밀어버리는 종목들, 이렇게 지금 꺾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유로 같은 경우도 아까도 움직임 나왔었는데 수급이 들어오다 그냥 죽어버렸죠. 이런 거 한번 걸리면 순식간에 손절당해요. 피코그램도 마찬가지. 피코그램도 지금 올라오다가 수급이 확 꺾여버렸고, 이거는 뭐예요? 히링 같은 거. 히링 같은 경우도 오늘 이슈가 있었는데 여기서 패대기 나왔습니다.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이죠. 그리고 비비안 같이 얼음이 들어가면 얼음 밑에서 시작하는 이런 종목들을 계속, 시장은 계속 약해요. 그리고 예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예전에 우리 10% 10% 이상 올라온 종목을 갖다가 한번 보면은 전체 종목 수가 한 2,300 종목 정도 되거든요. 2,300 종목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10%를 갖다가 거래량이 10만 주 이상을 집어넣고 10만 주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시세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서 가격 조건에서 10% 이상을 갖다가 한번 찍어보자고요. 그러면 10% 이상 올라온 종목은 여기에 보면 11종목이에요. 11종목. 11종목인데 얘를 갖다가 고가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57종목이에요. 57종목. 그러면 예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10% 이상 종가 기준으로 해서 종가랑 고가를 보면, 종가를 봤을 때는 그때는 종가가 만약에 10종목이다. 종목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고가로 잡으면 한 30종목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에서 한 33% 정도. 그 정도 나왔었죠. 예전 동영상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옛날 거고, 지금은 어떻게 되냐. 종가로 보면, 종가에 만약에 10종목이 올랐다. 그럼 고가에는 아까 볼 수 있는 것처럼 57종목. 즉, 20% 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보다도 시장이 더 안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때보다 올라오는 종목이 더 올라왔다가 빠지는 종목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한테 계속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일단 첫 번째, 주식은 단기 매매가 최고다. 그런데 단기 매매를 해서 수익 내기가 쉽나? 그렇지 않다고요. 그리고 안 움직이는 것들, 지금 이게 테마 목록 제가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그쵸? 이 중에서 보면 안 움직이는 것들, 거래량이 10만 주 밑에 있는 종목이 너무 많아요. 10만 주도 안 터진다는 얘기는, 아예 시장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종목은 전체 한 2,300종목 중에서 실제 100종목도 안 된다. 거래량이 터지는 게 100종목 중에서, 그 중에서 강한 종목들에서 한 50종목은 그나마 장중에 올라온다. 그렇지만 얘네들은 오후 되면 다 빠진다. 그렇다고 우량주가 좋냐? 우량주도 생각보다 많이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이럴 때는 차라리 천천히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선물을 매매하거나 그런 거를 보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8월 25일 날인가요? 한국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0.5% 빅스텝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빅스텝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금리 인상을 하면 할수록 시장의 돈은 빠져나간다고 얘기를 했죠. 왜? 자, 일단은 개인 투자자가 자꾸 빠져나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매매가 안 되잖아. 매매가 안 돼요. 매매해서 수익이 안 나요. 그리고 시장은 계속 빠져요. 그쵸? 지금 시장이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지만 선물만 올라오는 거지, 실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라오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금리가 인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빚내서
그러니까 신용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주식에서는 이제 신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용으로 매매를 하는 게 어때요? 어렵죠. 그죠? 이 이자가 문제가 뿐만 아니라 실제 돈이 없으면 신용도 못 때려요. 여러분들이 계속 신용을 때리는 거 뭐 그것도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근데 수익이 안 나니까 매매 수익이 안 나니까 당연히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지금 돈이 점점점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진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조금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자, 선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 상황입니다. 자, 오늘 선물 상황은 하방으로 계속 밀리는 장이었죠. 실제적으로 아침에 살짝 올라오는 척 하다가 여기서 매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올라오는 척 매도 끝. 실제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안 움직인 거죠. 오후장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자, 사드 신호를 한번 볼까요? 자, 사드 신호를 보면 아침에 여기서 매도 나온 거, 그죠? 요거 매도 하나, 요거 매수. 근데 이거는 수익이 안 났겠죠. 거의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러면 요것도 빼고, 요거 매도, 매수.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 매도. 그래서 실제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얘도 빼고 하나, 둘, 셋, 네 번뿐이 안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적게 매매를 했지?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장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봤더니 실제 저도 7번뿐이 매매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선물이 좀 얌전하게 움직이는 때다. 크게 움직이진 않아요. 지금 일봉을 봐도 1P, 2P, 2P도 안 되죠, 지금 이거. 이게 실제 움직이는 게 2P가 안 돼요. 2P가 안 된다는 얘기는 돈이 진짜 적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1P, 2P잖아요. 그렇죠? 1P, 2P니까 3P 정도 오늘 움직였네요. 그죠? 3P 정도. 다 먹어봤자 75만원이란 얘기예요. 그 와중에서 이렇게 먹었으면 잘한 겁니다. 그쵸? 예. 어쨌든 선물은 이렇다고 하고, 자, 추세는 지금 보면 위에 상단선과 하단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추세선을 그려보면 아직 추세는 하방은 아니에요. 물론 살짝 이탈은 했어요. 살짝 이탈은 했지만 추세까지 무너지려면은 내일 뭐 이번 주에 조금 더 빠져야 될 것 같고, 일단 이게 320이죠. 320 정도를 1차 마지노선으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한번 보죠. 자, 코스피도 오늘 살짝 밀렸죠. 그죠? 살짝 뭐 크게 빠지는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못 일어나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죠. 그죠? 삼성전자가 못 일어나고 있어요. 자, 코스닥은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종목 수가 적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서 수익 난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지사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죠. 자, 양지사. 요거 같은 경우는 양지사 같은 경우는 품절주로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움직임 나올 때 저도 조금 늦게 봤는데 품절주로 해가지고 양지사랑 그 다음에 같이 말씀드렸던 게 신라섬유인가요? 맞나? 맞죠? 네, 신라섬유도 많이 빠졌어요. 양지사는 올라와서 상한가까지 들어갔죠. 그죠? 상한가까지 들어갔는데 신라섬유는 많이 빠진다. 제가 요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테마주도 무조건 대장주만 보라고 얘기했고, 예전에는 테마주를 갖다가 1등주, 2등주 같이 보라고 얘기했어요. 예전에는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면 대장주가 이렇게 움직이면 2등주도 움직임 나오고 있고, 얘가 상한가를 붙어보면 얘도 어느 정도는 올라가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요즘 같으면 어떡하죠? 1등주는 움직이는 게 똑같아요. 아이고. 예, 1등주는 움직이는 게 똑같아요. 이렇게 움직임 나오는데, 예, 만약에 이렇게 상한가 붙잖아요. 그러면은 2등주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게 처음에는 움직이는 것 같다가 이렇게 해서 무너져 버리죠. 그죠? 예, 그래서 대장주 위주로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은 대장주만 보세요. 대장주만 보시고, 2등주 보지 마시고, 오히려 올라오는 종목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세비캠.
이거 펫배터리 관련한 종목이죠. 이제 펫배터리 관련한 종목은 MPC 말고, 그죠? MPC를 옛날에는 펫배터리 대장으로 봤는데, 이제는 이 세비컴을 갖다가 펫배터리 대장으로 보시면 돼요. 펫배터리 관련한 종목. 자, 요거는 지금 미국에서 배터리 소재를 갖다가 탈중국화하죠. 그래서 배터리에 뭐 히토류나 아니면 중국산 히토류나 아니면 중국산 배터리는 보조금을 안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는 호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산 배터리, 예를 들면 아까 뉴스 CATL 같은 경우 중국 1등이죠. CATL은 미국에 공장을 세우기로 했는데 5조인가 들여서 공장 세우기로 했는데 철수했죠.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싸움이 우리한테 득이 될 거냐 손해가 될 거냐, 그건 정말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어느 쪽에 붙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틀려지겠지만은 지금 양쪽에서 잘 해서 미국은 미국대로 이득은 챙기고, 중국은 중국대로 끊으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제일 가까운 나라고요. 우리나라가 제일 가까운 나라고, 그 다음에 가장 수출을 많이 하고 나라니까 뭐 하면 안 되겠죠. 그쵸? 금량. 자, 금량 움직임 나왔고요. 금량 같은 경우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로 해가지고 2차전지 테마로 해서 올라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모아텍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올라오는 종목이에요. 그쵸? 예전에 뭐 3D 프린터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올라왔던 것 같기도 한데, 뭐 이슈 없습니다. 이슈 없이 그냥 수급으로 올라온 종목이고, 태광 같은 경우도 요것도 원자력 테마로 올라왔다고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태광을 갖다가 뭘로 봤거든요. 지금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근데 그 파이프 테마로 봤거든요. 그래서 태광 올라왔고, PNK 피부연구소 요것도 올라올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슈가 있어서 올라온 것들, 아니면 장중에는 이슈 없이 올랐다가 장이 끝날 때 이렇게 이슈를 붙인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급만 보면 될 것 같고, 무방에 계신 분들도 이 3종 세트 제가 보여드리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잘 지켜보시면 여러분들이 요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리딩클럽에 계신 분들은 유료방 거는 조금 더 거래량을 갖다가 세분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훨씬 더 이제 종목이 확실한 종목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상한가입니다. G2파워도 원전주 무상증자 권리락 종목이죠. 무상증자로 해가지고 권리락이 돼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증자로 해서 점으로 갔는데,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무상증자는 이 무상증자 해가지고 점으로 이제 한 2번이나 3번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쵸? 2번이나 3번 정도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서 이제 뭐 1대 4면 만약에 100주였다 그러면 400주가 물량이 나오잖아요. 그쵸? 1대 5면 100주 가지고 있으면 500주가 나올 때 실제적으로 주가가 계속 밀려가지고, 주가가 밀려서 실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09번 빼놓고 G2파워도 조광아이라이도 그렇고요. 요즘 무상증자 들어갔다가 손해 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한가를 가는 거는 물론 좋아요. 근데 상한가 가는 거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중에 물량 나올 때 엄청나게 뭐 한다, 그거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양지사는 품절주. 그 다음에 세비캠은 아까 말씀드렸던 펫배터리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은 3종목입니다. 자, 선물은 당연하겠죠. 매도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쵸? 매수는 2번 정도 짧게 모은 거, 그 다음에 매도는 5번 정도 매매를 했는데, 큰 수익은 없어요. 큰 수익이 날 수가 없죠. 왜? 시장이 이렇게 해서 무너졌으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3번에서 4번 정도 아까 보신 것처럼 먹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은 오늘 그나마 조금 나았다. 주식 수익 상위 3선 한번 볼게요. 자, 대장은 세비캠이에요. 세비캠이 오후장에
오후장에 제일 세게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죠. 예, 자, 요거 말고 세비캠을 보죠. 자, 세비캠 같은 경우는 지금 오후장에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저는 점심시간 지나서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거. 점심시간에도 올라왔는데 점심시간에는 실제 여기서 한번 보고요. 여기서 짧게 먹고 그 다음에 오후에 여기서 2번 해서 총 3번 정도 매매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종목이 올라오다가 빠져버리죠. 그쵸? 올라오다 빠져버리고 세비캠 같은 경우는 차트가 참 이뻤어요. 일봉을 보면 얘는 보통 우리가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 점점점 거래량이 준 다음에 여기서 거래량이 다시 터지면 본다. 요게 이제 일봉 차트 보통 매매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걸로 해가지고 한 100만원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전에 말씀드렸던 양지사. 선물 매도. 자, 애국주죠. 그죠? 예, 애국주입니다. 애국주. 애국주랜다. 품절주. 애국주는 모남이고. 자, 요거예요. 요거. 근데 요것도 양지사를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것도 상한가까지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지금 보면 여기서 한번 확 올라왔죠. 근데 패대기 치죠. 그죠? 살짝 올라오면 또 패대기 치죠. 올라오면 패대기. 올라오면 패대기. 예, 이거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이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찔끔찔끔 예, 오줌 쌉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매수를 확 들어가는 순간이 매수가 이 수급이 들어오는 거 따라 들어가는 게 이 저점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따라 들어가거든요. 그럼 바로 밀어버리면 손해잖아요. 버티다 싶어서 올라오면 다행이긴 하지만 얘는 올라와서 다행이긴 하지만 밀린 종목들도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종목을 매매를 안 하시는 분들은 아, 시장 그러는가 보다 하는데 실제 매매를 해보면 아 진짜 어려워요. 비비안 같은 거 이것도 뉴스 나와가지고 아침에 움직임 나왔는데 보세요. 자, 비비안 같은 경우도 여기서 지금 수급이 확 들어왔죠. 들어온 다음에 얼음 밑에서 시작하죠. 여기서 올라와서 쭉 빠지다가 야금야금 올라오다 확 올라온 다음에 따라 들어가면 밀어버리죠. 요거 먹었어요. 요거 아마 요거 먹어서 50만원 정도 60만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비비안 같은 경우도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빠지잖아요. 이게 올라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는 오산이에요. 그죠? 예, 계속 밀립니다. 수급 들어오고 밀리고 수급 들어오고 밀리고 이런 거 한번 걸리면 진짜 정신 못 차리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손절이랑 익절 안 잡으면 뒤진다. 예,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네. 자, 2022년 8월 11일 내일이죠.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세훈이 한 건 했어요. 오세훈이 한 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왔어요. 자, 지난번에 강남역, 그러니까 2011년인가요? 2011년, 그 다음에 2015년인가, 2016년, 2017년인가 해서 2번 정도 강남이 잠겼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강남역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강남역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 역삼역이 있고, 그죠? 이쪽에 서초역인가요? 강변역이 있고 전체적으로 좀 밑에 있는 건데 어쨌든 그 밑에다 이제 빗물 펌프를 둬가지고 이거를 뺀다고 옛날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안 됐나 제대로 안 됐나 뭐 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뭘 얘기를 했냐면은 당정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스탬포 그죠? 예,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강남 그 다음에 인천 그쪽이죠. 오세훈 시장이 1조 5천억 규모의 빗물 터널을 갖다가 재추진한다는 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근데 문제는 이 빗물 터널을 갖다가 재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물 터널이라고 해서 빗물을 갖다가 받는 그 터널이겠죠. 그쵸? 근데 이거를 갖다가 재추진을 하게 되면 그때도 재추진 하려다가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강남 밑에다가 크게 빗물 빠지는 터널을 하나 만든다는 얘기예요. 한강으로 빼든지 뭐 어디로 한강으로 빼든지 하겠죠. 근데 그것도 쉽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그쵸. 예, 요거 오세훈 시장이 다시 한번 예, 뭐하고 지하 반지하를 갖다가 주거용으로 허가를 중단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지하 이것도 근데 자 당장 당장 지하 반지하 주거용으로 허가를 중단을 한다. 이것도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는 어쩔 수가 없어요. 빌라는 반지하가 항상 있죠. 그리고 그 빌라뿐만 아니라 주택도 그렇고 이것도 지금 서민용 나름대로 서민용 주택인데 이거를 허가를 중단한다는 얘기는 조금 뭐 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이게 무조건 없애고 뭐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그죠? 무조건 없애고 뭐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가 방지를 하는 거를 해야지 허가를 갖다 없앤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진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여기서 그 토목 관련한 종목들 있잖아요. 우리가 4대강 테마 토목 관련한 종목 얘기한 것들 그것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우원개발 이것도 정치 얘기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려나? 정치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정치 얘기라는 게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그러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쵸? 어떤 분들은 정치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하시던데 정치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식을 얘기하다 보면 정치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원개발 시간으로 상한가 같습니다. 이게 대장이에요. 뉴스가 발표되자마자 그냥 바로 상한가 붙어버렸습니다. 자, 특수건설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네, 특수건설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특수건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제 좀 살짝 올라왔죠. 자, 특수건설은 아까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 잠깐만요. 아까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특수건설이 이것 때문에 움직임 나온 거죠. 자, 지하터널. 그죠? 예, 요거 재논의 한다고 얘기했죠. 그쵸? 요거 재논의 한다. 아까 얘기 나온 거예요. 아까 얘기 나온 거. 11시 14분에 나왔었는데, 11시 14분에 나와서, 예, 여기서 이만큼 올라온 거죠. 예, 이만큼 올라왔다가 또 빠졌는데, 시간으로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과환경. 마찬가지죠. 얘도 4대강 테마 그런 걸로 해서 6% 올랐고요. 그 다음에 화성밸브 파이프 테마 그죠? 예, 수도관 테마 파이프 테마 그래서 요것도 4% 올랐고 동아지진 요것도 올라온 게 3%인가요? 네, 3% 정도 올랐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토목 관련한 종목입니다. 굴 파는 회사죠. 그쵸? 이화공역. 자, 4대강 테마. 예, 계속 밀리고 있는데 얘도 시간으로 올랐고요. 시간으로 5% 오른 건가요? 내일은 이쪽 다 올라오겠다. 한신공역. 토목 관련한 종목. 한신공역 주택 토목 관련한 종목. 그 다음에 사모개발. 얘도 마찬가지. 예. 요것도 지금 3% 올랐습니다. 전부 다 예전에 4대강 테마들이죠. 그죠? 네, 4대강 테마. 그 다음에 KT 서브마린. 이것도 해저 테마죠. 해저 테마. 요것도 3.3%. 그 다음에 뉴보텍. 요것도 마찬가지. 뉴보텍 수처리 테마죠. 그쵸? 지금 요거 빗물터널 관련한 이슈로 해서 움직임 나오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 아침에는 이걸로 아침에 시작을 할 건데 대장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원개발 특수건설 두 종목 대장으로 해서 나머지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대성에너지 이거는 이날 뉴스가 있었죠. 예, 이틀 전에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천연가스 비축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쵸?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왔고 시간으로 4% 올랐습니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대성에너지도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우상향이에요. 그래서 내일도 한번 지켜보시고 영창케미칼 오랜만에 나온 종목인데
영첸 케미칼도 실제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조금 올랐어요. 2분기 실적이 좋다고 얘기를 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신규주인가 보네요. 그쵸? 네, 신규주.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딱 두 개 보면 되겠죠? 예, 우원개발이랑 특수건설. 그죠? 우원개발이랑 특수건설 두 종목 보시고, 자연과 환경까지. 자, 가끔 가다가 보면, 2등주가, 그러니까, 얼음이 안 된 주식이 갑자기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 보면 동아지질도 있고요. 화성밸브도 있고 요런 것들 지켜보고 있다가 대장은 얼음이 들어갔고 2등이나 3등주가 갑자기 올라와서 얼음까지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2022년 8월 10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할게요. 자, 일단 보죠. 양지사. 얘 품절주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양지사 품절주. 자, 품절주에서 올라온 거고요. 어저께도 살짝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뭐 수급 들어왔다 패대기 올라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왔고요. 시간으로 약간 밀렸네요. 요거는 내일 밀릴 가능성 높겠네요. G2파워. G2파워는 오늘 거래량 별로 안 나왔죠. G2파워도 계속, 자, 이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무상증자를 받는다고 그러면 빠지죠. 그죠? 여기가 종가예요. 이게 왜 빠지냐면 무상증자를 받으면 손해를 본다고 아니까 빠지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3,250원인데 3,250원에 75%가 빠진 거거든요. 75%면 1대3 정도 되나요? 1대4가 80%니까 그죠? 1대3 정도 될 것 같은데 얘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실제 물량이 나올 때 이 밑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상증자도 이제 옛날 같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세비컴. 세비캠이구나. 자, 미국 배터리 소재 탈중국화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올라온 거고요. 저는 상 못 먹었어요. 여기서 아마 정리를 한 걸로 기억하는데 예, 지금 상한가 유지를 했습니다. 내일 기대를 한번 해보시죠. 네. 신규주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뭐라 할까? 예, 좀 많지는 않은데, 예, 좀 특별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펫배터리 관련한 이슈가 먹힌 것 같아요. 금약. 자, 요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관련해서 예, 2차전지 테마로 해서 움직임 나오는데 금량도 몇 번 말씀드렸죠. 예, 이렇게 올라올 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잘 지켜보시고 보통 보면 오전에 수익 난 게 대부분이에요. 그쵸? 예. 모아텍은 진짜 오랜만에 올라온 종목인데 예, 모아텍 올라왔고요. 얘가 특별한 이슈 없이 올라왔는데 이날을 왜 올라왔죠? 어쨌든 예, 시간으로는 좀 밀렸네요. 태광도 조선 테마로 해서 올라온 거고요. 이것도 조선 테마로 해서 올라오는 거 같고요. 원자력. 그 다음에 조선 테마. 예, 조선 기자재 테마 2분기 실적이 되게 좋다고 나와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급 들어올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얘도 수급이 들어오고 누르고 양봉이 나오면 무조건 일단 패대기부터 치고 봐요. 그죠? 예, 계속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PNK 이노마도 엄청나게 흔들어대는 종목이죠. 자, PNK 피부연구소가 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락을 했는데 지금 보면 얘 같은 경우도 이거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이거 쉽게 수익 안 내요. 자, 수급 들어오죠. 밀리죠. 들어오면 밀어버리죠. 들어오면 무조건 밀어버려. 이거 미쳐버리는 겁니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있는다고요? 못 가지고 있어요. 실제
이게 지금이야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찍고 올라오는구나 찍고 올라오는구나 찍고 올라오는구나 알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수급 들어와서 따라 들어가면 뒤지고 따라 들어가면 뒤지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무상증자 진행 중이라고 하거든요. 특별한 이슈는 없는 상황입니다. 시간으로 밀렸네요. 자, 마지막에 대우부품 제가 좀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요거 여기서 던졌는데 갑자기 요거 올라오는데 2초가 걸렸는데 제가 딱 매수를 버튼을 눌렀는데 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갭 떠서 올라온 종목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전기차용 배터리 히터 공급업체 선정됐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장중에는 뉴스가 없었는데 요런 뉴스가 있었나 보네요. 대우부품이요. 자, 31기업공사 아침에 세게 올라왔던 종목이죠. 유승민, 당대표 1순위 얘기에 나와가지고 31기업공사랑 그 다음에 또 한 종목이 뭐였더라? 어쨌든 유승민 관련한 종목 두 종목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죠? 대신정보, 그죠? 실제적으로 아침에 먼저 올라온 거는 대신정보가 훨씬 빨랐습니다. 그쵸? 대신정보가 먼저 얼음 들어갔는데 아니다. 3일기업공사가 먼저 올라왔구나. 그래서 3일기업공사가 먼저 올라오고 대신정보가 2등주로 따라줬는데 대신정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좀 약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시장으로 밀렸고 아까 3일기업공사는 유승민 관련한 이슈도 있었고요. 뉴스가 실제적으로 나오는 거는 다른 이슈로 떴어요. 그 네옴시티 관련한 이슈로 떴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쵸? 건설업종에 네옴시티 관련한 걸로 해서 올라왔는데 실제는 유승민 관련주였죠. 그죠? 3일기업공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성광밴드 조선주인데 진짜 요즘 성광밴드 잘 가고 있어요. 얘도 지금 얼음 된 다음에 패대기 쳤다가 나중에 올라왔는데 성광밴드는 그래도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한 종목이죠. 그리고 풍력 관련한 종목이고요. 박스권 돌파했습니다. 요 성광밴드는 내일도 한번 지켜보세요. 아시겠죠? 조선 피팅 산업 슈퍼사이클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라고 얘기하는데 조선주들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코스모화, 자, 요것도 펫배터리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요것도 괜찮은데요. 일동홀딩스는 무너진 거죠. 어제 시오노기제약, 경구용 치료제,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그죠? 일동홀딩스는 계속 무너졌어요. 요거 먹는 코로나 치료제 FDA 승인 기대감, 그죠? 그거 관련한 걸로 해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본다 그러면 일단은 세게 뜬 거는 세비캡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아까 말씀드렸던 성광밴드, 코스모와 요 두 종목 지켜보세요. 얘네들 안 빠지면 내일도 움직임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여요. 차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요 두 종목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시장은 아주 선택적으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종목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나마 지금 저희 방에서 3종 세트에 걸린 종목들,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훨씬 더 매매에 도움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지금 조금 힘들 겁니다. 그죠? 수익이 안 나니까. 이럴 때 선물 공부를 해 두시거나 아니면 뭐 비중을 줄여서 지금은 분위기만 타고 나중에 이제 좀 좋아지면 그때 한번 배팅을 크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고요.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저도 신이 안 나네요. 저도 막 빵빵하게 수익 나고 뭐 막 100만원, 200만원짜리 막 몇 개씩 먹었을 때나 방송할 때 되게 신나는데 요즘은 방송을 해도 신이 나지 않아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저도 한 가지라도 더 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